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문제 4번부터 갑니다. 자, 이번에는 전표 수정이죠.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된 것 중에 오류가 있었다. 기출문제를 처음 풀어본 다음에 문제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사실 두세 번 풀면 문제 자체는 똑같잖아요. 자, 이제 1번 바로 갑니다. 확인하여 정정하래요. 정정. 자, 1번부터 가면 8월 3일 날 매출처 네오전자의 부도가 발생해서 외상 매출금 110만 원이 회수불능되어 대손상각비로 처리했는데 했었었는데 확인 결과 부도 시점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80만 원이 있었었었다. 자, 가보죠. 그럼 이건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니라 일반 전표죠. 부가세랑 관련 없지 않니 일단. 여기서 잠깐. 대손 발생과 참 세무이급이 아니니까 대손세액공제는 안 떠올리신 분이 많겠죠. 근데 또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대손세액공제 아니야. 아니에요. 대손 발생과 대손세액공제는 별개입니다. 대손 발생했다고 무조건 세액공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또 더 하고 합시다. 일단은 자, 일반 전표에 8월 3일로 가봅시다. 0803 딱 갔더니 여기 차변에 대변의 외상매출금하고 차변에 전액 대손상각비예요. 그럼 이거 수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아예 그냥 위에 없다고 생각하시고 밑에 거부터 해볼게요. 그냥 입력하면 돼요. 만약에 이거를 정상적으로 그냥 회계 처리한다면 대변에 외상매출금 써주고 네오전자 이렇게 위에 거지 안 지웠어요. 이제 두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기다 110만 원 일단 쓴 다음에 그리고 문제에 친절하게 대손충당금이 80만 원이 있었었다. 그러니까 차변에다가 이때 센스 것도 대손 치는 게 아니라 109 치는 게 센스죠. 여기다 외상매출금이 108이니까 이건 109 이렇게 쳐야지. 여기다 대손 심지어 충당 계속 치는 사람 이건 센스 부족. 제가 센스를 택배로 좀 보내드릴 테니까 이메일로 보내세요. 그럼 이게 109번 이렇게 바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키로 움직이시고 요게 80만 원 있었다. 그리고 차변에 대손상각비 이렇게 하고 위에 거를 이렇게 만약에 입력하고요. 그리고 위에 거 요거를 체크해서 위에 거를 지워버려도 되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일단 정상적인 분계를 밑에다 입력해주고 위에 거를 싹 지워버려도 삭제 이래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자, 지우고 원래대로 돌아와서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 그럼 결국은 대변에는 상관없고 차변에 대손상각비가 110이 아니에요. 그럼 충당금 80만 원 뺀 30만 원이겠지. 그럼 30만 원 먼저 쓰고 줄 바꿔서 차변에 109번 딱 입력해 주면 어차피 마찬가지죠. 이래도 됩니다. 어차피 분계는 이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새로 입력하고 싹 지우는 방법 아니면 대손상각비는 냅두고 대손상각비를 30만 원 고치고 충당금을 차변에 입력해 주는 방법. 어쨌든 분계만 맞으면 됩니다. 답안에 뭐라고 돼 있던 거 상관없죠. 결론은 어쨌든 바꾸는 방법은 맞는 거를 입력하고 기존 걸 지우거나 아니면 그냥 아까처럼 고쳐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12월 20일 업무용 승용차 대 모닝이래. 진짜 차 이름이 나오네 이제. 백일량 1000cc 경차래. 자, 1000cc까지가 공제 가능하죠. 근데 현금으로 구입을 했었었는데 부가세 별도로. 근데 과세 유형을 불공제로 입력했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실무에 나가면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세인지 불공인지 기준을 몰라. 그래가지고 잘못 처리했어. 그러면 나중에 진짜 욕 바가지로 먹는 거죠. 주먹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요즘 그럼 큰일 나니까. 어쨌든 근데 요런 과세 유형을 확실히 아느냐 모르느냐도 진짜 나중에 실무에 가면 천지차입니다. 결국은 1000cc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공제로 입력한 게 잘못된 거지. 그리고 원재료 매입으로 돼 있대. 이거 완전히 정신 없던 거죠. 그죠? 전표를 수정하래. 결론은 이것도 방법은 두 가지예요. 정확한 걸 새로 입력해주고 기존 걸 지워버려도 되고 기존 거를 다 뜯어 고쳐도 돼. 일단 결론은 1195만 원의 별도라네.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1000cc니까 과세죠. 불공이 아니라 과세입니다. 자, 고치는 방법 가봅시다. 12월 20날 메인 매출 전표에 물론 메인 매출 전표로 가지고 12월 20날로 일단 가봅시다. 그럼 여기 불공으로 입력돼 있잖아요. 일단 무시하고 맞는 걸로 과세로 입력해 볼까요? 50일 과세. 그리고 모닝 스탠다드 어쩌고
스탠다드. 이거 물론 이건 입력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1195만 원을 적어주고 기아차 기존에 입력돼 있으면 엔터만 쳐도 윗줄이 복사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전자이어 1번. 그리고 현금 거래니까 1번 현금. 그리고 기본 세팅 원재료가 아니라 자동차잖아요. 차량 운반구로 바꿔주면 끝이 되겠죠?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입력됐어. 그러면 입력됐으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거 불공으로 돼 있는 건 삭제 눌러서 지워버려도 되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 무시하고 새로운 걸로 맞게 따따따따따 입력한 다음에 위에 거를 지워버리면 돼. 근데 문제는 밑에 거 제대로 했는데 위에 거 안 지우면 그건 틀렸다고 해도 할 말이 없죠. 근데 우리 시험은 관대하기 때문에 일단 요거만 돼 있으면 일단은 맞다고 해줄 거고 요건 아마 감점 처리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저도 몰라요. 그분들 마음이니까. 근데 어쨌든 반드시 이걸 지워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자 이번에는 다시 전 두 가지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소화하시면 돼요. 자, 이건 지울게요. 다시 없던 일로 하고 자 그럼 그냥 있는 상태로 지우는 방법. 자, 근데 주의할 점. 자, 일단 여기 금액이 다 있었구나. 그럼 바로 갑시다. 과세로, 매입과세로 바꿔. 그리고 이건 그대로 놔둬도 되잖아요. 쭉쭉 넘어가도 되지. 그리고 넘어가서 밑에 가서 원재료로 돼 있는 걸 208 차량으로 바꿔주면 끝이죠. 그러니까 새로 입력하고 기존 걸 지워버려도 상관없고 그리고 기존 걸 수정하면서 밑에도 맞게 차량으로 제대로만 바꿔주면 맞다고 해줍니다. 됐죠? 어쨌든 결론은 맞으니까 분계만 제대로 되면 돼요. 그래서 1000cc까지는 공제 가능하지요. 1000cc까지는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밑에 여기 재료 부가세까지 돼 있죠. 끝난 거예요. 그럼 그 중요한 건 승용차 중에 1000cc까지는 되는 거고 또 뭐가 있죠? 승용차 중에가 아니라 차량 중 공제 가능한 게 뭐 있죠? 뭐 있어요? 화물차. 그리고 뭐 있어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거의 그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왜 승합차 8인승 이상이 있고 그리고 1000cc 위에다 그냥 쓸 거 그랬나? 어쨌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화물차 관련된 거랑 그리고 1000cc 이하 소형차죠. 이건 몰라도 되고 1000cc까지 기억하면 돼요. 그죠? 이제 1000cc가 경차 기준이니까. 근데 1000cc 초과되는 건 공제 안 되는 거죠. 물론 이거 말고 이제 공제되는 게 뭐 있어요? 영업용, 승용차, 버스, 이런 거, 택시, 버스 회사의 버스, 택시 회사의 택시, 면허시험장의 면허시험용 차량, 교습용 차량, 이런 것들 또 렌트카 업체야, 제가. 그럼 렌트카, 이런 것들이 공제 가능인데, 시험에 나오는 건 거의 요거죠, 요거. 근데 바꿔 말하면 1000cc 초과되는 건 공제 안 된다. 승용차도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공제 안 된다, 이거죠. 공제 불가능한 건 승용차 1000cc 초과, 그죠? 그리고 엄밀하게는 승합차도 8인승 초과되는 것만 공제 가능. 넘어가요.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제 결산정리사항이고 결산정리사항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또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데요. 그럼 곤란하지요. 아무것도 안 떠올르면 안 되고 뭐가 떠올라야 돼요? 예, 자동결산, 수동결산. 뭐부터 하죠? 수동부터 하지요. 끝나면 자동, 끝나면 전표 추가. 끝나면 F3 전표 추가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가 아니지. 여기서 자동 결산에 뭐가 있대요? 벌써 자동으로 나와야 돼. 기대감이 퇴, 그리고 법. 기대감 퇴법 있죠. 그죠? 기대감 퇴법. 5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기말재고가 얼마다 이러고 끝나면 다행인데 감모손실, 평가손실 나오면 어마무시하지요. 뭔 소린가 못 알아들으면 실무 강의를 더 듣고 오셔야 되고 그리고 대손예상, 대손충당금 설정, 감가상각, 또 무형자산 상각,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법인세 추산. 말 안 해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무 강의에 자동결산, 수동결산 모아드린 거 있잖아요. 열심히 보셔야 돼요. 열심히. 1번 갑니다. 외상매입금 중 어쩌고 저쩌고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수동이에요. 1번은 수동. 여기다 그 문제지에다가 앞에다 수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되겠. 이런 수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수동이니까 수 이 정도만. 그래놓고 미국 ABC 어쩌고 저쩌고의 외상매입금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얼라리 웬 미국? 그리고 미화 US 달러 2,500달러래. 근데 결산 때 환율이 1,150원이래. 그건 뭔 소리요?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외상매입금이니까 갚을 돈이죠.
갚을 돈이라는 게 포인트고 장부에는 지금 300만 원이잖아요. 300만 원인데 결산 때에는 얼마가 됐디야? 2,500달러. 2,500달러 곱하기 1,150원 하면 얼마래요? 2,500달러에 1,150원 하면 얼마래요? 얼마리야? 그러면 이게 3875인가? 3875죠? 3875. 2875인가? 2875네. 2875. 그죠? 2875. 아이 참말로. 2875 원. 가만있어 봐. 장부에는 300만 원. 즉 갚을 돈이 300인데 결산 때 2875야. 2875 무슨 치과 전화번호 같은데 2875래. 그죠? 그럼 갚을 돈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잖아요. 갚을 돈이 줄었어. 그럼 이익이야, 손해야? 이익이잖아요. 그리고 결산이니까 뭐가 나와요? 환산. 결산, 산에 갑시다. 이거 산 좀 타야 돼. 그죠? 결산 때는 환산 손익이죠. 그래서 300만 원, 장부에는 300만 원짜리인데 287만 5천 원이 됐으니까 12만 5천 원이 부채가 감소했죠? 부채 감소하고 그리고 이득이죠. 갚을 돈이 줄었으면 이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메모할 건 이거 환산이익이다. 환산이익이다. 분기까지 다 쓰는 건 물론 써도 그만이지만 안 써도 되죠. 그래서 결론은 갚을 돈인데 금액이 줄었으면 이익이구나. 결산 때는 환산이익이다. 만약에 외상매입금을 지금 상환한 거다. 갚은 거다. 만약에 외상매입금을 갚은 거라면 이렇게 되겠죠. 차변에 외상매입금 금액은 300이었겠죠. 다 거래처 적어야 돼. 물론 거래처 적어야 돼. A, B, C 적어야 돼요. 거래처 A, B, C 두 글자만 적을게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갚은 거라면 보통 예금이라고 칠게요. 이 금액이 2875야. 만약에 2875. 그랬다면 이때는 대변에 뭐가 돼요? 환산이익이 아니라 외환차익이죠. 그죠? 이런 걸 알 수 있으면 이거 메모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가 돼 있으니까 합격하겠죠. 자, 여기서는 환산이익입니다. 있죠? 자, 이래서 다시 결산으로 가죠. 결산은 자, 일반 전표 12월 31일자죠.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의 12월 31일자. 자, 환산이익이니까 대변부터 적어볼까? 환산이익. 외화 환산이익이죠. 환산이익이 12만 5천 원이고 5천 원. 그리고 차변에 외상매입금 중에는 이니까 외상매입금이죠. 근데 간혹 가다가 외화 외상매입금 어쩌고 여기 외화 있나 찾아볼까? 외화 외상매입금도 여기는 없네요. 외화 장기차입금만 나오는구나 보통. 어쨌든 외화자가 붙어있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한영키 누르고 검색할 때는 대소문자가 상관없죠. A, B 소문자로 눌러도 됩니다. 한영키 눌러놓고 금액은 125지? 끝났구나.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끝. 환산이익. 환산이익 계산만 할 수 있으면 요것만 메모하면 끝. 두 번째. 이것도 수동이네. 딱 봐도 6월 1일 어쩌고 건물 임대 어쩌고 그러니까 이것도 수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동이니까 이 정도 메모하고 바로 가볼까? 뭐냐? 6월 1일 날 공장 건물 중 일부를 임대했대요. 기간은 6월부터 내년 5월까지니까 1년이네. 임대 기간이 이번 연도 6월부터 내년도 5월이니까 1년치입니다. 그리고 일시에 수령하고 12개월치 5,040만 원을 임대료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월할 계산하시오. 자, 여기서 이 문제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래도 다행이다. 왜?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처리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6월 1일 날 받을 때는 이렇게 했겠죠. 차변에 현금이다 뭐다. 현금 예금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대변에 임대료. 그리고 영업의 수익이니까 900번대였고요. 만약에 영업수익이면 400번대입니다. 이게 5,040만 원 이렇게 썼겠죠. 그랬다가 오늘 12월 31일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년치인데 6월부터 1년치. 근데 지금은 12월이야. 그럼 여기서 12 빼기 6 하면 6. 이러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6, 7, 8, 9, 10, 11, 12. 7개월은 단기분이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임대료 중에서 가만있어 봐. 화살표가 어디 갔을까? 여기. 화살표 있었는데 금방. 여기 있었는데. 사용한 거. 이 중에 아까 7개월이랬나? 7개월이라고 써드릴까? 7개월은 단기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그럼 나머지 5개월분은 차기분이죠. 경과분은 다른 말로 단기분이 경과분이고 그리고 차기분이 미경과분. 아직도 이걸 헷갈려 한다 생각하시면 이론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차기분에 해당되는 건 선수 수익이 되고 단기분은 그냥 임대료라는 단기 수익이 되죠. 그래서 얘는 손익계산서로 가고 선수 수익은 부채니까 재무상태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임대료로 써 있는 것 중에 이번 연도분에 해당되는 거는 임대료가 맞지만 내년도에 해당되는 건 이번 연도 수익이 아니니까 빼야죠. 그럼 대변에 있던 임대료에서 차변으로 뺍니다. 이때 금액은 자, 월할 계산해야 되잖아요. 1년분이 얼마였죠? 5,040만 원 곱하기 12분의 내년 거 미경과 내년 걸 빼는 거니까 5잖아요. 12분의 5 그게 2,100이 나온 거겠죠. 그게 2,100이 계산해 보세요. 두드려 봐야죠. 50400 곱하기 5를 먼저 한 다음에 나누기 2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임대료에서 빼고 그리고 이만큼은 내년 거니까 선수 수익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익처리법이니까 그나마 덜 어려울걸요. 아마도 이 정도만 하지 않을까. 회계 1급 이 정도까지는 공부가 돼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안 돼 있으면 곤란한디. 어쨌든 그래서 대변에 있던 임대료 중에 차변으로 없애주고 뭐를? 미경과분을 빼야 되죠. 왜? 내년 거니까 올해 게 아니니까 빼는 거지. 이번 연도 게 아니니까 빼내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 내년 거에 해당되는 건 선수로 바꿔줘라. 그래서 일단 입력하고 볼게요. 그래서 12월 31일자로 12월 31일자 어느 변부터 하든 물론 상관없습니다. 차변에 임대료 중요한 건 400번대 임대료 수입이 아니고 900번대 임대료 수익으로 써주고 방향키 화살표로 움직입니다. 1200이 됐나? 1200 그리고 대변에 선수 수익을 만들어주면 끝이죠. 일단 됐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 임대료로 처리하였다가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참고로 만약에 이게 아니라 6월 1일 날 만약에 현금 받고 대변에 선수 수익으로 처리했다. 50400 이랬다면 12월 31일 분기는 어떻게 되것이요? 이것까지 알아야 공부가 된 겁니다. 이때는 선수 수익 중에 단기분에 해당되는 만큼을 임대료로 바꿔줘야죠. 이때는 이번 연도에 해당되는 걸 빼는 거죠. 선수라는 말은 원래 내년 거죠. 근데 이번 연도에 해당되는 7달치는 빼줘야지. 그리고 단기 경과분에 대해서는 단기분 수익으로 인식해줘야죠. 금액은 요게 12분의 여기서는 5지만 여기서는 12분의 7이겠죠. 여기서는 여기 해당되는 금액이 12분의 7. 그래서 5,040만 원 계산기 두드려 봐요. 곱하기 12분의 7 이렇게 해서 나오는 금액이 2일 빼면 되겠지. 뭐 얼마야 그럼? 29400인가? 29400 이렇게 되겠죠. 맞나? 29400 맞네. 29400 이러면 되겠죠. 계산기 두드려 보면 되겠죠. 29400 이런 400 이런 식으로 메모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분계까지를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야만 여기까지 할 수 있어야만 제대로 아는 겁니다. 이 문제는 물론 수익처리법이니까 선수 수익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지만 이 분계까지도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문제에서 임대료로 처리하였는지 아니면 선수 수익으로 처리하였는지에 따라 정답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 여기까지 다 귀에 쏙쏙 들어와야지 막 튕겨나가 막 들어갔는데 그냥 나가 뭔 소린가 이런 사람들은 이론 강의를 더 듣고 오셔야 돼요. 아셨죠? 여기까지 마스터하시고 자 그다음 법인세 얼라리 법인세 딱 보자마자 아싸 자동이죠. 아싸 자동입니다. 자동차 이렇게 수동인지 자동인지 수동 먼저 하는 거죠. 수동 먼저 하고 이제 자동은 근데 어차피 회계 1급은 결산 문제가 3문제나 2문제, 3문제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자동 한 문제 1,000만 원이다. 법인세가 1,000만 원이래. 그런데 법인세 중간연합액이 600이고 선납세금 계정으로 처리가 되어 있대요. 8월 달에 그리고 다음 달에 다음 연도에 낼 예정이다. 어쨌든 이것만 보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어디로 가요? 자, 메인 화면 찍고 어디로 가? 여기 결산자료 입력 찾아가야죠. 자동 결산이니까 결산자료 입력 찾아가서 엔터 치면 01월에서 12월 12가 아니라 0112입니다.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게 법인세니까 이 중에 맨 밑으로 내려가야죠.
맨 밑으로 내려가면 9번 법인세 등 여기 보이고 그 중에 여기 선납세금을 딱 보니까 앞에가 600 있잖아요. 그럼 요 앞에 보이는 숫자 그대로 여기다가 600을 써주고 엔터. 그리고 여기 추가 계상액 란에는 아까 문제에서 당기분 법인세가 1,000만 원이라면서요. 1,000만 원 써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1,000에서 600을 뺀 400. 차익을 딱 써주는 순간 여기 법인세 등 이 줄에 1,000만 원이 되죠. 이거 못 알아들으면 실기 강의를 듣고 오세요.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만약에 대손이 나왔다. 그럼 대손상가 클릭해가지고 1%인지 2%인지 확인하고 심지어는 외상매출금은 1%, 받으러 오면 2% 이럴 때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출 채권만 요구했다. 그럼 나머지는 필요 없는 건 이렇게 지운 다음에 스페이스바 엔터 지운 다음에 결산 반영 눌러주면 되는 거지요. 결산 반영 눌러주면 됩니다. 했다 치고 그리고 아이고 나와버렸네 이런 된장. 예, 다시 그럼 법인세가 입력돼 있어야 되죠. 법인세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퇴직 충당도 문제 있었다. 그럼 퇴직 충당 클릭해서 추계액을 입력해주고 500번대, 800번대 입력해주고 결산 반영 눌러주면 되죠. 자 그리고 다른 거 했다고 치고 아이 참말로 했다고 치고 이제 더 이상 없다. 기말재고 참 원재료 중에 기말재고액과 그 다음 내려와서 여기 제공품하고 제품의 기말재고가 있으면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할 거 다 했다. 이제 뭐 해야 돼요? 전표 추가. F3 전표 추가를 눌러줍니다. 법인세 했으니까 그리고 자동 결산 분계 완료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나오신 다음에 일반 전표를 가시면 아까 우리가 수동으로 입력한 건 2개가 있었지요. 2개가 있었는데 자 F12 조회. F12 조회를 눌러보면 분계가 갑자기 수십 개가 돼 있죠. 이렇게. 뭐 돼 있는 건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쩌고 법인세 분계도 선납세금 정리하는 분계와 미지급 세금을 분계하는 게 따로따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돼 있으니까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답안에 보면은 이게 일반 전표로 직접 네 손으로 입력하세요. 하든지 아니면 결산 자료에 입력하든지 상관없다고 돼 있죠. 직접 손으로 입력해도 됩니다. 차변의 법인세, 대변의 선납세금과 미지급 직접 적어도 됩니다. 그러나 굳이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걸 굳이 손으로 해서 시간 더 걸릴 건 없겠죠. 자동 결산이 훨씬 빠르잖아요. 어쨌든 이거든 결산 자료 입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답만 맞으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부조회. 전산회계 1, 2급에서는 이렇게 장부조회가 나옵니다. 장부조회가 보다시피 세 문제죠. 자 그래서 장부조회할 때 중요한 키워드를 딱 찾으면 좀 빨리 조회할 수 있는 게 있었지요. 갑시다. 상반기 중 제품 매출액이 가장 많은 달. 키워드는 뭐예요? 가장 많은 달 이런 거죠. 가장 많은 달 금액 얼마냐. 가장 많은, 가장 적은. 이럴 때는 어딜 보랬죠? 여기 답안지 있어도 이건 좋네. 총계정원장 보랬죠? 가장 많은 달 써 있으면 총계정원장을 봐라 그랬죠. 보러 갈까요? 메인 화면 찍고. 총계정원장이 여기 있죠. 여기 총계정원장 클릭해가지고 설라문에 자 문제가 1월부터 6월이죠. 그럼 날짜를 01010630 엔터 아니 잠깐 계정 과목이 뭐지? 제품 매출 코드 아는 사람 40띵 치면 되죠. 40띵 치면 되는데 몰르 그러면 F2번 눌러가지고 제품 매출 404 그죠? 확인하고 그리고 뒤에는 404를 똑같이 앞에가 404 이미 보이니까 뒤에도 그대로 404를 쳐도 되고 그냥 엔터 쳐도 됩니다. 그냥 엔터 쳐도 어차피 제품 매출 내역이 오른쪽에 뜨는 거니까 그 중에 가장 많은 달 여기 있네. 223800. 몇 월? 5월. 그래서 문제지에 요구한 게 가서 몇 월인지도 물어봤죠. 그럼 메모는 어떻게 해야 돼? 5월. 그리고 223800. 이건 메모하면 되겠죠. 그래서 5월에 223800이다. 이거 메모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답안 저장은 좀 이따가 보여드리죠. 그래서 5월 223800. 가장 많은 또는 가장 적은. 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죠.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의 차액은 얼마냐. 그럴 때는 가장 많은 달은 5월이고 가장 적은 달은 여기 3월이네. 5월 23800에서 18080을 빼면 그게 답이 될 수 있지요. 됐죠? 그럼 다시 앞에가 404고 그럼 뒤에도 404를 적고 넘어왔다. 그러면 왼쪽은 깔끔해지죠. 밑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근데 오른쪽 화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이거 입력 하나하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밑에 저 있으나 없으나 위에 보이는 건 똑같으니까. 총계정원장 끝났어요. 나옵시다. 자, 두 번째. 4월 말 현재 미지급금이 가장 많은 거래처명과 금액은 얼마냐? 키워드. 이건 가장 많은이 아니고 거래처죠.
거래처라는 글자가 있거나 아니면 거래처명, 무슨 상회, 무슨 상사, 무슨 회사 뭐 이런 식으로 회사명 또는 거래처명, 거래처라는 글자 이런 게 있으면 거래처 원장. 무엇이라고요? 거래처 원장. 키워드만 찾을 수 있으면 장부 조회가 쉬워지지요. 4월 말 현재입니다. 그럼 1월부터 4월이죠. 4월부터 4월이 아니고 1월부터 4월입니다. 됐죠? 그래가지고 설라문에 메인 화면 찍고 얘는 아니고 참 닫고 메인 화면 찍고 거래처 원장 여기 있죠? 거래처 원장 클릭해가지고 4월 말 현재니까 0101에서 0430 그리고 계정 과목이 미지급금이니까 25띵 치면 되죠. 25띵 치면 되는데 25띵을 모르겠다. 그럼 F2번 눌러서 미지 깝깝하죠. 아는 사람이 보면 미지급금 딱 치고요. 그 다음 뭐요? 거래처는 가장 많은 거래처 찾는 거니까 그냥 엔터 쳐야죠. 딱 이거밖에 안 나와? 아이 참말로. 거래처가 한 3,800개는 나와야 되는데 3,800개 나와도 가장 많은 거 찾을 때는 잔액을 클릭하면 클릭하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보이죠? 오름차순 내림차순 보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딸랑 서너 줄밖에 안 보이지만 거래처가 3,800개 있다. 그러면은 요럴 때 잔액을 이렇게 클릭하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되는 거 보이실 겁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결국은 남해백화점 간혹 가다가 거래처 코드도 물어볼 때 있어. 그럼 150번. 앞에 있는 0은 안 읽어도 돼요. 그냥 00150이 아니라 그냥 150 이렇게 해도 돼. 만약에 문제에서 거래처 코드도 물어봤다. 그럼 이게 150, 150 그래놓고 남해백화점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어요. 답안에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야 될 때가 있고 이 문제는 거래처 명을 물어봤으니까 남해백화점 입력해야 되고 금액도 물어봤구나. 금액은 너무나 어려웠죠. 220만 원. 문제에 보니까 여기 써 있었으니까 그죠? 이거죠. 거래처가 많을 때는 쫄지 말고 잔액을 클릭하시면 정렬이 자동으로 된다는 점. 만약에 외상매출금으로 바꿔볼까나? 외상매출금 바꾸고 해보면 제일 많은 거래 이게 좀 많아졌네. 근데 이럴 때 잔액을 딱 클릭하는 순간 제일 많은 거래처가 어디요? 여수. 그럼 빨리 쫓아가야지. 여수 가야 돼. 여수 가서 돈 내놔 해야죠. 그죠? 돈 내놔 해야 되고. 만약에 외상매입금으로 바꿔보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요?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잔액을 클릭하면 딱 나오죠. 에어물산 송광재 대표한테 전화 오면 피해야죠. 안 받아야지. 도망가야지 빨리. 외상가 갚아야 되니까. 그죠? 어쨌든 이렇게 거래처 관리, 거래처 원장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기 입력할 때 채권 채무에 거래처 거는 거 점수 1점 깎이냐 안 깎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실무에서는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 일기예정 1월부터 3월 동안에 삐에로 패션으로부터 수취한 거래처의 명이 나옵니다. 세금계산서 매수 그리고 공급가액 얼마냐. 자, 문제 이 문제의 키워드는 요겁니다. 매수나 거래처나 매수, 부가세 관련된 거에 거래처나 매수가 나오는 건 합계표밖에 없어요. 세금계산서 합계표입니다. 이건 키워드 실기 강의 마지막 시간에 이 장부 조회하는 거 알려드렸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거래처명과 매수 몇 장, 거래처에 몇 장 써 있는 건 합계표밖에 없어요. 확인해 볼게요. 메인 화면 가서 세금계산서 현황 눌러볼까 일단? 우리 여기저기 쑤시면 되죠. 만약에 어디를 봐야 될지 안 보여. 그럼 쑤셔. 막 쑤시다 보면 나오겠지 뭐. 한번 가보죠 뭐. 그리고 물어본 게 매입세금 계산서니까 일기예정 0101 0331 그래놓고 매입 쪽 2번 클릭해도 되고 숫자 2 눌러도 됩니다. 유형 보니까 세금 계산서 일단 눌러보자. 엔터. 삐에로만 물어봤네. 삐에로 F2번 눌러서 삐에로 딱 찾아보니까 삐에로 건. 여기 건수 있는데? 열세 건인데? 열세매구나. 여기서 보이네. 물어본 게 매수. 금액도 물어봤구나. 매수 21750. 열세 13매 21750. 매무하면 되죠? 답이 여기도 맞네. 현황 봐도 되네. 일단 보세요. 세금 계산서 현황을 봐도 됩니다. 어쨌든 답만 맞으면 되지 뭐. 어디 갔어? 세금 계산서 현황. 답만 맞으면 되죠. 일단 근데 이게 확실한지 아직 모르겠다. 그럼 넘어가 봐요. 일단 요건 됐으니까 나갑시다. 자, 이번에는 또 여기로 갑시다. 부가세로 가야 돼. 부가가치 모듈로 가야 돼. 부가가치 모듈로 간 다음에 합계표가 있어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딱 보시고 여기 매출과 매입이 있죠. 날짜부터 01, 03 그리고 엔터 치고 매출 쪽과 매입 쪽을 딱 보면 거래처별로 이렇게 거래처별로 몇 매가 딱 나오죠. 또 어느 땐 이거 나오잖아요.
가장 많은 거래처, 세금계산서 매수가 가장 큰 거래처. 그럼 여기 또 매수를 클릭하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정렬이 되고 그중에 삐에로가 제일 많네. 삐에로 13매 21750. 아까랑 똑같네요. 자, 요거랑 아까처럼 현황을 보거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답이 같아요. 그러니까 조회는 반드시 어딜 봐라 정해진 건 아니니까 여길 보든 저기 보든 열심히 쑤셔보면 돼. 쑤셔봐서 두 군데가 똑같은 숫자가 나와. 그럼 무조건 맞은 거지. 두 군데 보니까 똑같이 13매야. 그럼 둘 다 맞은 거죠. 끝난 거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어딜 봐라는 없어요. 근데 문제에 매수라든가 삐에로 패션 나오면 합계표를 찾아보시는 게 더 좋고 현황에도 나왔네? 그럼 다행이죠. 또 가끔가다 이거 있죠. 과세 매출 얼마냐, 건별, 카과 얼마냐, 메인 매출 전표 유형을 물어볼 때는 메인 매출장이죠. 메인 매출장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뭐 0101, 0630이라고 치자. 그럼 매출 쪽에 건별을 2번에 건별 14번. 그러면 없네. 그다음 카과 17번. 왜 없지? 없는 것만 제가 없는 것만 찾았어. 왜? 참말로. 과세는 이렇게 많은데. 과세 말고 다른 걸 했더니 영세도 수출 볼까? 수출 있나? 카과가 없다 했죠?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아? 현관이 있나? 현과도 없네. 에이. 어쨌든 과세 유형 찾으려면 여기서 찾아라. 그죠? 영세까지는 있네요. 과세 유형별로 찾을 때는 메인 매출장. 이러면 됐죠? 자, 닫고. 자, 이제 이거 입력하는 건 여기죠. 여기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여기를 클릭하시고 이론 문제 1번부터 15번까지 찍지 말고 풀어야죠. 예, 풀어야죠. 풀고 이제 여기다가 몇 월, 아까 요거 이런 거 메모하면 되죠. 요거 메모하면 되죠. 요거를 여기다 입력합니다. 몇 월이다 그러면 4월이면 4월, 5월이면 5월. 금액 저는 그냥 막 적어요. 이렇게 적고. 거래처명 어디냐? 아까 남해였나? 어쨌든 남해백화점 이렇게 있는 대로 남해백화점 이런 식으로 한글로 보통 한글로 잘 안 나오는데 코드 번호 입력해라 그러면 몇 번 이렇게. 금액 전 대충 칠래요. 이렇게 막 매수 몇 매냐? 아까 13매였나? 금액은 몰라. 어쨌든 입력하면 되죠. 저는 그냥 막 적은 거예요. 원래는 당연히 이거 적어야죠. 여러분 이거 적어야죠. 이걸 잘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장하는 데는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론 문제 풀어야죠. 이제 이론 문제 풀어서 1번, 2번, 3번, 4번 하니까 벌써 끝났대. 그럼 어떡하지? 그럼 곤란하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가서 1, 2, 3, 4번이 하나도 없어서 그 다음부터는 4번 찍어 그냥 다 줄 세워요. 시험장 가서 이러면 일타 클래스에서 배웠다고 하지 마세요. 시험장 가서 이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 했다. 이제 닫기 누르면 되죠. 닫기 누르면 됩니다. 이론 풀어야 돼요. 물론 이론 강의 듣고 정리하시고요. 자, 풀고 닫기 하고 그리고 답안 저장 누르고 그리고 USB에 저장된 거 이제 USB 저장각 확인하면 프로그램 닫고 USB 빼서 감독관한테 제출하고 빠이빠이 하시면 돼요. 문제지는 들고 나옵니다. 문제지는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USB만 나눠줘야 돼요. 근데 거꾸로 하면 안 돼. USB 가져오고 문제지 주고 오고 이러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럼 큰일 나. 감독관이 잡을 거예요. 또 도망가지 말고 USB 들고 도망가지 말고요. USB 내고 문제지 들고 옵니다. 아셨죠? 문제지에다가 요런 거 메모했으면 그걸로 이제 가답안. 근데 가답안에 목숨 걸지 말자고 우리 그냥 딱 시험 끝나고 나왔으면 붙었나 떨어졌나 딱 나오죠. 까딱까딱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느긋하게 시험 끝나면 그냥 즐기시고 다음 공부 세무이고 공부해야지. 그거 시험 본 날은 쉬고 다음 날부터 세무이고 바로 공부하셔서 바로 다음 시험에 세무이고 붙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실무를 마치고요. 자, 실무 끝나면 이론 풀기 전에 이론 여러분이 시간 한 10분 정도 되고 찍지 말고 능력껏 풀어보세요. 그리고 강의 듣고 맞춰보시고. 아셨죠? 자, 그래서 96회였나? 96회 선산에게 1급 기출문제 실기 강의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